청와대와 검찰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거의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갔었죠. 그랬는데 8시간 이상 뭐 했는데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쇼 아니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었다. 그래서 거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7박스 압수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자료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검찰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다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겠고요.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주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간 사례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노영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전에 청와대 물론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엔 좀 자주 들어가요. 이번이 3번째라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압수수색이 꼭 반드시 필요했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가 나자마자 곧바로 보여지기 식으로 윤 총장이 더 그 압수수색에 조금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차피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겠다라는 내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찰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검찰하고 청와대하고 간에 막 싸움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건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각각 지금 내보내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준 변호사 지금 논란은 그렇죠. 구체적인 뭐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이 적시가 안 돼 있는 영장이었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법원에서 예. 영장을 발부하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그 영장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법의 그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게 지금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의 국가적인 그 권력이나 그러한 그 기능이 충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 형벌권을 실현해야 된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상이나 또는 아주 그 고도의 행정상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국가 형벌권도 자제되어야 된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110조인데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2017년도에 그때 이제 특검이 그 박근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이런 그 110조를 갖다 들어가지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문들이 여러 건의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그 압수수색을 막을 수가 없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청와대가 그런 압수수색에 협조를 갖다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형법학자들의 그러한 전반적인 예.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별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이겁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예. 처음에 가져온 영장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돼 있더라. 두루뭉술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랬더니 검찰이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적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받았어야지. 법원에서 받아올 때는 두루뭉술하게 받아놓고 네. 나중에 가져온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청와대 주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대상이 적시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은 수색 대상의 구체성을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그 구체적인 영장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받아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이제 그 보고 있는데, 현재 현 정권에 대해서 최대한의 흠집을 내고 그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노영희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3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정도로 이 사태가 큰 사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과 군사의 국가적 위기에 결정적인 그 상황들이 있는가, 이런 측면을 법적으로 따져봐도 정치적으로 따져봐도 저렇게 무모하고 무리하게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들 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한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나가는 정치적 의도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통령 인사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조국에 대해서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별건으로 그 기소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의 실력과 의도는 다 드러났다.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까지 저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절제와 자제를 호소할 정도로 검찰권의 심각한 행포와 남용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그 불만을 사게 되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계속 윤석열이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의 분노와 불만들이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나왔다면, 취임사로부터. 이런 상황이면 이제는 윤석열이 답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최수정 교수. 네, 저는 조금 시점이 미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인사가 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인사 부임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은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수사의 마지막으로 임한 건데, 청와대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 3번에 걸친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아무 조건 없이 응하다가 이번에는 저렇게 강력하게 그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발한 것은 예. 이참에 인사를 포함해서 검찰개혁에 종집을 찍겠다는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금 검찰도 마지막 수사에는 맞부딪히게 여기선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예. 마지막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핵심적인 그 선거 개입의 의혹은 균형발전 비서관 시대에 있다라는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검찰이 더 영장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저는 더 신청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와 이런 관계가 될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사실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더 지금 국론이 조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은 검찰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내준다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데는 아무런 대상이나 이런 게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내주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특정이 됐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18명에 대해서 전혀 특정이 안 돼 있고 어떠한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세부 목록을 검찰이 작성해서 냈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말이 맞다면은 사실은 검찰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나중에 이제 적어온 그럼요. 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 요즘에 법원이 근데 저는 영장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영장이 많이 발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는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된 그러한 관행이나 그런 기준이 조금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이 계속 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영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협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사실 여러 번 협조를 했고 이의 제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온다는 것은 인사를 둘러싸고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더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지난번 검찰 인사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논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 간의 관계가 지금 아주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지난번에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징계 관련된 그런 문자 보내는 게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징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정치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구하고 거 아니야.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그런 전에 30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간뿐만 아니라 하는 그 조치가 전혀 아닌 거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과거의 정사 여당이 하던 식으로 하면요, 그냥 그대로 두고 힘을 작용해가지고 야당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은 빼라, 부당한 힘은 빼라. 그 빼라고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건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갖고 있던 그 권력,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함께 해주는 게 어디냐?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둘이 작정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검찰총장부터 검사들의 인사보직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늘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검찰이 절대 청와대와 여당의 우호적이지 야당의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고 지금 하도 칼끝이 텅비까지 오니까 지금 윤석열 찍어내려고 진심은 윤석열 찍어내기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그럴듯한 변명을 붙여서 하는 것이죠. 자, 여야 간에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 징계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의견을 제시해라 그랬는데 오지 않았다. 그게 명을 거역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감찰이라든지 뭐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징계까지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게 징계 대상이라고 또 사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또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가지 않은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서 본인이 뭔가 의견을 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인사에 대해서 명분을 주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장관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장관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안 왔다라고 하는 거 추미애 장관의 말도 맞는 말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심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징계까지 한다? 그거는 또 더더군다나 더 나쁘다고 보죠. 청와대도 징계를 검토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지금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것이 인사 앞두고 의견 관련이잖아요. 네네. 그것이 가야 된다,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하는 의무가 아니고 네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검찰총장의 권리 아니냐. 네네. 권리를 포기했다고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지요. 일단은 검사 징계법에 보면요. 검사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정치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검사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했을 때 예. 이러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의 보직은 누가 하느냐?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장관의 제청,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의견을 듣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사의 인사권은 검찰총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총장은 사실은 자기가 검찰을 잘 이끌려면 그 검사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대통령한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의 권리라기보다는 권한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징계한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이 안 되고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송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이문정 부장이거든요. 대법원 가가지고 다 이겼어요.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자, 오늘 지금 국회가 원래는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여기에 유치원 3법까지 이제 표결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 네. 자유한국당이 일단 오늘 필리버스터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죠? 저도 지금 여러 군데를 해서 지금 의총 결과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아마 굉장히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원내대표단의 입장은 차라리 여기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하자.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참여하고 아니면 빠지자 이런 예.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결론이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하고 아마 그다음에 나머지 상정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 안 하고 퇴장을 한다. 지금 라는 그러면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국무총리 같아요. 인준 표결은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했나요? 해서 부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됐던 걸로 사실은 들었는데 예. 정확한 건 이제 봐야 되겠죠. 언론 보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는 아마 어쨌든 참석해서 반대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임명 동의안을 채택해 주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뭐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부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필리버스터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면 더군다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민생 법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뭘 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선 빠지겠다. 아마 이런 예. 전략을 원내 지금 의총에서 아마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적 분포로 봤을 때 표결 인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지난번 우리가 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보면서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의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이 별 의미가 없고 국민들에게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지마저 나빠진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 과정에 있어서도 4+1의 현재 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대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별 변화가 예.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고 부결을 반대표를 던지고 빠지는 현재의 지금은 뉴스 속보의 예. 저 이야기대로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는 참석하고 이후에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 표결할 때는 퇴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문석 이사장. 저에게 예. 질문에 현재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는 그 단체에게 또 한교안 대표가 자문을 계속 해왔던 내용들도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선뜻 악수를 해주고 통과를 시켜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치원 3법을 반대했던 아니 반대는 확실한데 반대를 왜? 했던 단체들로부터 또 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그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기권하는 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네. 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예.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퇴장하는 게 전략이죠. 그런데 저게 오히려 예. 역효과만 나고 지난번에 저희도 봤지만 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나 그 처리할 때에도 너무너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무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그 많은 패배주의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누가 들어도 이 협상력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철회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4+1이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통과시킨 선거법과 공수처법인데 이 부분을 철회를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던지는 것은 사실상 흉내만 내고 생색만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었다. 전반적인 패배주의가 자유한국당 내에 강범위하게 확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최성규.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그 4+1이라는 게 사실은 국회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거였지만 저 여권이 전략적으로 저걸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의 동력이 전혀 없었어요. 대안도 없었고요. 전 여기서 야당이 뭘 느꼈느냐. 바로 보수통합의 당위성과 거기에 대한 현실감을 굉장히 느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한 지금 반문연대,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력을 지금 싣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후에 올 이제 21대 국회가 이렇게 여당 일색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과반이 자기들 저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들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절박성을 가지고 보수 통합에 대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일환으로 지금 결국 저렇게 무기력한 원내 대책이 그 4+1이라는 약간 해괴한 명칭이긴 했어도 여권에 전략적으로 맞설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당도 전략적 패착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전략적 말씀하시죠. 패착이라기보다도 지금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해서 모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너무 무력해요. 우리를 뽑아주세요. 우리를 통합시켜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기표소에서 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살펴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총선 앞둔 정치권 모습 한번 보죠.